저는 1개월 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의 권한 내려놓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국회의 특권, 이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그다음에 개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재 평가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선 먼저 스스로 특권과 관련된 또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혜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먼저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활동에 이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위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장기표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이은선 특권 폐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신광조 특권 기획위원장님, 윤여연 특권 조직위원장님, 동다은 특권 SNS위원장님, 심평보 특권위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또 국회가 바로 세우고 또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의 의견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이 특권 폐지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의해서 이 기자회견까지 주선하신 우리 최 의원께, 최성재 의원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그저께 지난 4월 25일 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 특권 폐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의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이 특권 폐지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나서야만이 이 부당한 특권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보낸 이 질의서의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고 특권 폐지를 위한 특본회, 즉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 지지와 참여가 있기를 호소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대한 질의서,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정오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분노와 정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거니와 국회의원도 국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많은 특권과 특혜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5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입니다. 연봉이 1억 5,500만 원인데 이것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2024년도로 기준하면 약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2억 2천만 원이고 일본은 1억 7천만 원인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만 5천 달러의 2배가 넘는 7만 5천 달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 때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 국회의원의 이 연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더욱더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4억 원이고 작년에 불어난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니 이런 점에서도 연봉 1억 5,500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고 4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터라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 볼 때 국민의 대표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연봉은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4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원실 지원 경비라는 명목으로 정책개발비, 수당 등 다양한 이름의 의정활동 지원비가 1년에 1억 200만 원인데 이를 모두 폐지하고 입법활동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세 번째, 보좌진이 7명인데 인턴 2명을 포함하면 9명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3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보다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보좌진의 거의 전부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보좌진도 공무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해당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받는 후원금도 사실상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받는 후원금조차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 후에는 선거 비용의 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환급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시도당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그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거나 지방선거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있는 해, 곧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더 모금하게 하여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서게 할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후원금을 선거가 있는 해에 모금하게 하면 불법 소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후원금은 받을 수 없게 하며 선거비용 환급은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하는 게 네 번째 물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지 않고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의로 이들 특권을 폐지해서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5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위 질문에 대해 동봉한 별지 즉 4월 30일까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서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고위직인 그 국회의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언론에 공개해서 광고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특권 폐지 국회 포위 3천 결사대를 조직해서 국회를 포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특권 폐지에 동의할 것을 말하자면 압박을 가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것이 결코 쉽게 달성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국 유세반을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특권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의 힘을 조직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시도당을 결성해서 시군구 조직까지 결성해서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특권 폐지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압력을 가해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서 이 부당한 또 심지어는 불법의 소지까지 있는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회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인 입법을 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또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도 이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입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 각 기관에 대한 감사권입니다. 국회가 자기네들의 특권을 누림이 없이 그래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그래야 힘을 가지고 정부 각 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좀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하다 이래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이 특히 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만이 아니라 전에 우리 지지서에서 밝혔듯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이 사법기관, 즉 검찰과 법원의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 이것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기관,
특히 이 중요 힘 있는 기관들, 뭐 재경부라든지 또는 국무총리라든지 또 힘 있는 기관, 부처의 장관이라든지 특히 국세청, 감사원, 은행감독원,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힘 있는 기관의 이 고위직들이 퇴임 후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사실상 로비스트로 가가지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도 반드시 저희가 척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전형적인 것이 김맨더장, 이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법무법인도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뭐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최대의 법무법인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그림자 정부로서 엄청난 영향을 정부 각 기관에 미치고 있습니다. 즉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등에 다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이 대형 로펌의 이런 부당한 특권들도 반드시 폐지시킬 작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상 저희의 이 취지와 활동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이 나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서명 받는 데도 있고 또 3,000명, 3,000 결사대 조직하는 것도 다 이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이 검색창 말하자면 네이버 같은 데가 치면 그거 다 서명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저희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고위공직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